네, 권재일 앵커는 면접 볼 때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한 경험이 있나요? 아, 물론 있죠. 예전에 다른 방송사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꼭 진행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아침마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기억 날 듯 말 듯 하다가 계속 우물쭈물 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린 마당이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는 아직 그 상처가 좀 덜 아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내 말문을 꽉 막힐 때 알아야 하는 심리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교수님도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는 이제 학회 같은 데 나가서 발표하실 일들 많잖아요. 네.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많이 떨었죠. 예. 근데 뭐 좀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평온하게 말씀하셔서 네. 놀랐는데 좀 실수를 가끔 하긴 해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동물병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축병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다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실수한 거죠. 제일 씨랑 이제 제일 앵커랑 비슷한 그런 그렇죠. 경험인 것 예. 같은데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분명히 알던 단어인데 그 이름이 맴돌고 잘못 나오거나 뭐 잘못 합성해서 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또 심리 법칙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분명히 저거 아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뭔가 입 그 근처에서만 맴돌고 얘기가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지칭하는 단어가 설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단 현상. 네, 예. 그 단자가 이거 어떤 뜻이냐면은 소매단 할 때 그 단자거든요. 예. 끝이란 뜻이에요. 예. 혀 끝에만 맴돌고 그 생각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설단 현상입니다. 예.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브라운 교수와 맥닐 교수의 실험. 처음 보는 단어들을 외워보세요. 레미제라블, 차이코프스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단어를 말하지 못했어요. 레미 그게 뭐지? 입 속에서만 맴도는 현상. 이게 설단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낯선 단어들인 경우에는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과학 뉴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한 번에 외워지지 않고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설단 현상, 이 심리 실험, 이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브라운하고 맥닐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사실 이 그 현상 자체는 원래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미 발견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뭔가 이게 그 생각이 날 듯 하면서 이게 안 나는 거잖아요. 예. 아까 레미제라블 할 때 레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은 입안에서 뭔가 단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조합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tip of the tongue, 그 혀 끝에만 매달려 있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반복되거나 그러면 훨씬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때를 보면은 대체로 긴장된 상황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면접 볼 때, 뭐 발표할 때 이런 상황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설단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면접 상황 같은 게 가장 예. 대표적인 예죠. 예. 그러니까 뭐 뭔가를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좋은 수행을 보여야 되는데 막상 그걸 할 때면 이게 불안해지잖아요. 특히 불안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자기 그 기억 단서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그 발표 불안 같은 게 같이 동반되면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뭐 심계항진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뭐 그다음에 땀도 흘리고 목소리는 떨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신체 증상 쪽으로 확 몰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웠던 그런 기억력 쪽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단어를 끄집어낼 때 일종의 버퍼링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듯말듯한 거죠.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설단 현상이라는 걸 전공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설단 현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다가 설단 현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나 기억력이 좀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기억력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이게 그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하고 설단 현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관련된 단서 큐를 줬을 때 예. 이거를 단서를 딱 들으면 아하 이렇게 알게 되면 이거는 설단 현상이고요. 예. 만약에 그런 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생각을 못 해내면은 기억 자체가
저장 과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평상시 잘 아는 분야인데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머리가 하얘지고 또 발표를 못한다거나 이런 현상도 또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은 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자기 수행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그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주의가 자기 내부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네. 일종의 자의식 같은 게 계속 활성화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떨리는 현상 같은 것도 금방 알게 되죠. 뭐 제가 네. 생방송하면서 떨리는 거를 자꾸 의식을 한다지 그러면 떨리면 목소리도 더 떨리게 되고 자꾸 주의는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으로는 하얗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사실 호흡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렇죠, 긴장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반복되면서 이 공포심 같은 것도 학습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고요. 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제안은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자기한테 친하고 편안한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나 친구나. 그러면 가족하고 친구한테 얘기할 때 불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게 불안하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불안하면 안 된다고 하면 놀랍게도 점점 더 불안 쪽에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끈끈이한테 붙잡혀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옛날에 흰곰 같은 것도 그렇죠. 네. 흰곰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흰곰 생각이 훨씬 더 올라갔다는 연결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너무 그쪽으로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발표하는데 불안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뭔가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왜 저희가 PPT 같은 것도 밑에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까지.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때로는 과잉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간에 질문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하얗게 잊어버리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설단 현상 또 발표 불안을 조금 막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팁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물론 연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고 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 놀라운 역설적인 효과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네. 오히려 이게 실수하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어차피 뭐 그렇게 하나 그렇지 않으나 어차피 불안하고 떨 건 마찬가지라면 불안하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더 불안해 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더 불안해 보도록 네, 노력한다고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역설적인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기절하면 어떡하죠? 기절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예. 그런데 마치 옛날에 보면 고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오히려 고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목소리 떨린다.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때 불안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떨 수 있는지 한번 더 떨어보자. 손에 땀이 난다. 어차피 땀이 나는 거니까 손에 땀을 쫙 쥐어짜서 적어도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쥐어짜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하고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생방을 하다 보면 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더 얼마나 틀릴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파국적인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몸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